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저 오늘은 운전하는 것과 관계없이 조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그런 얘기 있죠. 이제 전환길 씨 자꾸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극우, 극좌 뭐 이런 분들이랑 조금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형사고소를 해놓은 건도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도 있는데, 동시에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기가 응원하는 어떤 진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고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맹신론자들이 생긴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분명히 이제 뭐 25일 날 뭐 이제 토론회를 하기로 했었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 TV조선이라든지 이런 방송사에서 이제 리젝을 좀 했어요. 리젝한 이유들은 뭐 당연하겠죠. 뭐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준석 대표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 곳인데 뭐 이준석 대표가 모양새 좋게 취소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줬겠습니까?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오늘 하나 비유를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부정론자, 그러니까 즉 몇 분 계시죠? 저랑 유튜브에서 약간 설전을 벌이셨던 유튜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은 역으로 제가 전환길 씨한테 이런 토론 배틀을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어, 저는 지구 평면설을 주장을 할 겁니다. 네, 존나 황당하시죠? 네. 제가 전환길 씨가 주장하셨던 여러 가지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크게는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전자기표 시스템의 조작일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투표 결과가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표지나 개표하는 절차가 그 관리가 좀 미흡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고 하면서 주장과 근거를 이제 내세우셨습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한번 토론 주제를 잡아보고 싶어요. 자신 있으면 들어오세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쪼라니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어, 일단은 지구는 평평합니다. 전환길 씨의 의견대로라고 하면 위성 신호가 시스템이 조작 가능성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전환길 씨는 전자 개표하고 전산 집계할 때 외부적인 개입이나 또는 내부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앙 서버 집계 구조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 왜곡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위성에서 쏘는, 그러니까 나사가 쏘아 올린 위성에서 쏘는 신호와 전파가 외부인이 개입을 할 수가 없나요? 나사 직원들이 조작을 할 수가 없을까요? 난 있을 것 같은데? 나사 서버에 들어오는 사진을 외부인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왜곡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이런 거, 자, 이거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산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해킹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개표 과정에 세부적인 로그나 소스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혹이 생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가 쓰는 컴퓨터도 결국에는 엄청 보안이 좋은 컴퓨터이겠지만 컴퓨터잖아요. 정말 뛰어난 해커가 털려고 하면 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사가 쓰는 컴퓨터에 로그랑 소스를 좀 공개해달라. 근데 안 해주잖아요. 저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전투표 결과의 비정상성.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전투표랑 본투표 간의 그 득표율 패턴이,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에서는 A를 찍은 쪽이 훨씬 많고,
이제 본투표에서는 B를 투표한 쪽이 훨씬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별로 득표율에 대한 그래프를 비교를 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적당히 높은 곳에서 본 지구의 지평선이랑 대기권 밖에서 본 우주의 모양인 그 나사가 찍어서 보낸 위성사진이 달라요. 적당히 높은, 그러니까 즉 지리산이나 설악산 그리고 후지산에서 보는 거를 보는 지평선은 약간 둥근 것 같기도 하지만 직선에 가까워, 평평함에 가까워요. 평평한 지구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동네 뒷산에서 보면 완전 일자란 말이야. 엄청 다르죠? 근데 위성에서 보면 완전 동그랗게 생겼지, 지구가. 나 못 믿겠어. 어.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하셨죠. 투표지를 개표하는 데 있어서 절차 관리가 미흡했다. 무슨 절차 관리가 미흡했는지를 주장하시는지를 봤더니 투표지를 보관하고 이송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투표함이라든지 투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봉인이나 감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절차가 형식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투표함을 봉인할 때 그리고 사진, 영상 이런 거를 찍고 하거든요. 이럴 때 참관인이 있어요. 그 투표 참관인들이 어, 각 정당에서 이렇게 투표 참관인들을 보냅니다.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이 사람들 중에 이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증언들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관리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 한 군데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게 상호적인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맘먹고 주작하면 주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저도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할게요. 나사에서 보내는 위성 사진의 수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나사 안에 중국인을 비롯해서 이 위성 사진을 조작하고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감시 절차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어떻게 알았냐면, 나사 안에 여러분,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일부 직원이 증언을 했어. 이거 나사에서 수신받은 사진에 약간 평평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나사 혼자서 이거 관리하고 덮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불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저도 지금 여기 빗대어서 보면 나사를 구조적으로 불신하는 과정인 거죠. 선관위가 독립적인 검증을 차단하거나,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을 전부 고소하고 고발해서 입을 막아버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나사가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위성이 사진을 지구로 쏴서 보내죠. 이거를 원본을 검증하자는 얘기를 차단을 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 이 원본 로우 데이터 보자.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저 같은 사람들을 전부 소송과 고발로 입을 막아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전환규 씨, 듣기에?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저랑 만약에 실제로 토론을 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본인이 그럼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나 뭐 이런 자료들을 제시를 해라. 저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은 청구를 하는 손해배상 청구인에게 있죠. 형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은 공소를 제기하려는 검사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려고 하시려면은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분한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선관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상적인 분들한테 이거는 부정선거가 없었어 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환길 씨 제시하세요.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전환길 씨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입증 책임을 저한테 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음모론자들 몰려와가지고 또 지구 평면설이라 이거랑 같니 뭐니 제가 봤을 때는 다를 게 없어요.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건데 입증 책임은 주장하려는 자한테 있고 그 주장하려는 자가 입증을 못해. 그러면 그거는 기각되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나라를 좀 이상하게 하시는데 다시 뭐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저 좌파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때로는 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좌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파예요, 합리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부정선거론자들이 굉장히 제 성향들을 보면 대부분은 극우 쪽에 가까워요. 뭐 그분들이 극우를 지향하시는 것도 뭐 저는 충분히 어 이해는 안 되지만 민주주의 사회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 없어요. 반대로 극좌이신 분들이 뭐 그쪽을 완전 찬양하시고 신앙처럼 모시고 해도 전 인정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력으로 표를 뺏어오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고 다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국가적인 어떤 세력으로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전하길 씨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토론 하시죠. 저랑 하시죠. 저랑 하실 토론의 주제는 고려는 과연 존재했는가?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황당하시죠? 한국사 강사 출신이시니까 고려 존재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반박하시는 것처럼요. 근거 없죠. 근거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 의혹 이게 근거입니다. 이게 저의 근거고 그걸 가지고 음모론을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말도 안 되는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주제 지구평 지구평면론과 부정선거 의혹을 비교를 하는 이유는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찬양하시고, 막 거의 종교처럼 그분을 떠받들고 하는 거는 좋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전파하고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문제가 돼요. 그거는 문제를 넘어서 범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개표 참관인 해보셨는지, 한 번이라도. 투표 참가인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나왔다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일단 굉장히 많아요. 엄청 빡세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투표지 쭉 들어간 거, 투표지가 배분이 된 투표지 개수랑, 그리고, 선관 직원분들이 이렇게 그 투표하셨다라는 거에 대한 서명한 인원수에 대한 체크까지 하고, 일단 굉장히 투표 참가인들도 고생하는 게 다가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선관위들이 뭐 제대로 하나. 감시 역할이죠, 감시 역할. 제가 투표 참가인 갔을 때, 이번 이제 저번 대선이죠. 6월달, 5월달,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대선, 제가 기혁신당 대표 참관인으로 저기 갔었는데 한번 투표함을 이제 옮기기 전에 이제 봉인을 해요. 봉인을 하는데
봉인을 할 때, 선관위 직원분들이 봉인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봉인 잠깐 막았어요. 참관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았어요. 아,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하고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봉인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놓고 안 남겨놓고 하는 것들은 참관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사실 거기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영상으로 남길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하겠다고 하면 다 하게 해줘요. 그리고 개표 참관인을 가보면요, 더 가관입니다. 살벌해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개수를 하죠. 사람이 손으로 또 한 번 셉니다. 이 손으로 세는 거하고 여기에 적어요. 근데 여기 기계로 세서 올라갔던 거랑 숫자가 안 맞는다? 그럼 거기에 개표 참관인으로 가 있던 정당의 참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전화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든 바로 전화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냐고요. 네. 안 났잖아. 그리고 그걸 증명을 하려면 의혹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126번의 소송에,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서 왜 전부 다 단 한 건도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각하가 됐는지를 보세요. 입증 책임을 다 못한 거예요. 입증 책임을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 이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 전환길 씨. 트럼프랑 뭐 데이터에 기반한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 그 모르지 그거는. 제가 거기서 안 있어 봤잖아요, 우리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응호를 하고 안 하고, 일론 머스크가 부정선거를 인정을 하고 안 하고, 난 모른다고요. 그거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돼? 저도 미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중국보다 미국 훨씬 좋아하는, 중국은 아주,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만, 중국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국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 저희 이모부가 미국인이에요. 토종 미국인. 어, 백인의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 제가 요즘 이 전환길 씨를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 김어준이 있으면 국민의힘엔 전환길이 있다. 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진짜. 연세가 70년이시니까 저랑은 18살 차이가 나시네요. 그러면 삼촌이라고 불러드려야겠다. 전환기 삼촌님, 난 솔직히 이런 생각해요, 지금. 이준석이 쫄았냐? 이런 거 하는 게 지금 나는, 이게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돌이킬 수가 없구나. 전문가 3명을 대동해서 4대1 토론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화살을 조금, 전문가가 아니라 화살을 잘 받을 만한 3명을 뽑아가야겠다. 난 이런 생각했어요. 좀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금 너무 나갔다, 지금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갔다. 그래서 조금 후회스럽다 하면 그런 상황,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저 입장이면 야 이거 씨발 너무 멀리 왔는데 이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쪽을 찬양하고 엄청 지지하는데 야 이건 씨발 너무 이슈가 커졌는데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전환길 씨 입장이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냥 솔직하게 딱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톡 까놓고,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다. 의혹이 있었다, 나는. 의혹이 있고, 그거 한번 보자고 했을 뿐이다.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려면 소송을 해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126건 졌다. 그 정도로 의혹을 내가 밝혀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슈를 만들어서 여론몰이를 해서라도 내가 이걸 좀 봐야 되겠다라고 너무 멀리 왔다. 그렇게 너무 멀리 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난 아직도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거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까지만 합시다. 라고 하십시오. 그냥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그게 아니라면 저랑 토론을 한번 하시죠. 저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토론으로 하시면 역지사지가 안 될 것 같고 역지사지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종목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전공이시니까 한국사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한국사 기준 예를 들어서 뭐 발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전 발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광개토대왕은 북진 정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실 거죠. 저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제가 이공계생이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자라고 하면 저는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뭐가 됐든지 토론 주제를 하나 던져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여러 대부분의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느낌과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 그대로 느끼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로 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반대쪽의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만들면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네. 근거 잘 만드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근거.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올라가면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하게 아마 댓글로 욕설이 엄청 쏟아질 것 같은데요. 쓰세요. 괜찮아요. 쓰세요. 참고로 패드립만 아니면 다 용서합니다. 어, 제가 최근에 스레드랑 메타에서 패드립 친 친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친 친구가 있어서 아마 제 인스타그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사고소를 해놨고 그리고 민사소송 진행을 해놨는데 이거 메타에서 개인정보니까 미국 기업이라서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 막 비아냥거리고 이러더라고요. 못 잡을 거라고. 아니요.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거기다 일일이 한 명 한 명씩한테 댓글 달지는 않았는데 기다려.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좀 기다려 그냥. 설례를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들도 많이 달릴 수 있겠죠. 좋습니다. 무슨 글을 쓰시고 무슨 댓글을 남기고 뭘 하는 상관없는데 패드립만 아니면 고소 안 합니다. 음, 그게 뭐 이제 뭐 어차피 얼굴 내놓고 유튜브 하는데 전영들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욕하는 사람 있고 옹호하는 사람 있고 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 일일이 다 고소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 다만 선 넘어가면 고소합니다. 구글한테도 받을 겁니다. 정보. 무논리 토론을 하자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저 같은 거절이랑의 토론은 굳이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 해도 되잖아요. 유튜브도 좋고, 뭐, 인스타 라이브도 좋고, 숲도 좋고, 치즈직도 좋습니다. 아니면 팬더TV 오셔도 좋고요. 뭐, 어디를 가셔 해도 상관없으니까, 네, 뭐, 그냥 쌩까고 무시하실 거면은 한번 본인을 돌이켜서 반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입증 책임에 대해서 이 입증 책임을 부정하시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수가 없죠. 법치국가에서 입증 책임을 못하면 어떻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증 체계를 못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선관위에서 이런 의혹들이 있고 했으면 본인이 대통령이었잖아요. 적합한 절차와 법률적인 그리고 법리적인 근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증거를 마련을 해서 고소 고발을 하면 돼요. 근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추종자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뭐 법원장이 선관위랑 선관위장이 법원장이었는데 영장을 내주겠냐? 아니, 씨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여러분 작정하고 법원이든 입법부든 작정하고 행정부에서 조지려고 하면 못 조질 것 같아요.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좀 하지 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검토를 했겠지. 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찰에서 영장 청구가 들어왔다. 발부를 해줘야 되나에 대한 부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 이거 좀 약간 애매한데? 약한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입증 책임에 대해 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판사가 그러니까 법관으로 하여금 한치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거 좀 애매하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안 나와서 선관위 서버를 못 털었는데 그 윤석열 씨는 이제 거기도 이제 삼촌이라고 할게요. 윤 삼촌도 이게 꽂힌 거야. 진짜 같은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자꾸 영장이 기각, 기각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강제로 뺏어야겠다 그냥. 저기를 그냥 쳐서 강제로 그 안에 그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뭐 그 안에 야 속전속결로 순식간에 들어가갖고 뺏어 와라. 아니 하다 못해 제대로 뽑아라도 오던가 그러면 그럼 지금 이런 뒤 의혹들은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조차도 못하면은 아이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뭐 어쨌든 이의가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고 언제든 무제한 토론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자, 삼촌 힘내시고요. 화이팅.